자, 96조 간주취득 등에 대한 과세편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두 가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가를 번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 잡습니다. 밑줄. 그 다음에 97쪽에 양가를 번 토지 지목병에 대한 과세편은 이 두 가지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간주취득 제일 중요한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그런데 자 밑줄 들어갑니다. 건축법상 건축 중에서 가열고 닫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해. 그래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뭐 한 경우 개수한 경우 무슨 취득? 간주 취득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박스 보세요. 다음 페이지. 제가 정리해드렸죠 박스로. 그래서 자 요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건축법상 건축. 그럼 이건 또 건축법을 여러분이 하셨어야 돼요. 자 건축법상 건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가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이 뭔지는 여러분이 건축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러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인해서 경제행위가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적용되는 법이 바로 뭐다? 세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5가지 중에서 신축과 재축 그리고 이거와 구분한 뭐 증축과 개축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네요. 그래서 우리 말은 뭐를 말하냐면 건축법상 건축 중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증축, 개축 요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건축법에서 배우신 것처럼 신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게 기본인 신축이죠.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의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멸실되어서 그 건물을 재건축했는데 그 재건축한 건물이 기존에 멸실된 건축물의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어디로 가고요? 제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과목은 세법이다 보니까 문제수는 적고 시다발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의 밑바탕은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지는 또 않아요. 그래놓고 어려워요 곡소리만 내요. 자 잠깐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1년, 2년, 3년, 5년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게 왜 그런가를 모르면서 공부를 하신 분과 그걸 알면서 공부하신 분은 나중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맨날 들었던 얘기 들은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죠. 자 뭐죠? 나대지의 건물 새로 건축했다. 이건 당연히 신축이죠. 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멸실됐어요. 그래서 멸실된 건물을 대체 취득하기 위해서 건물을 다시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 새로 건축한 건축물이 기존의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면적을 뭐하여? 초과하여 건축하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 건축법에서는 찍지마. 이놈 아니여? 저놈 찍어먹어. 저놈 아니여? 이놈 찍어먹어. 신축이죠. 신축. 멸실된 건축물 면적을 천재지변에서 멸실된 건축물의 면적을 초과해 건축한 건 우리 건축법상 뭐로 잡아요? 신축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건축한 건물이 멸실된 건축물의 면적 이내에서 건축하면 뭐로 잡습니까? 재축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 신축과 재축은 새로운 건물의 취득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어쨌거나 새로운 건물 졌거나 기존 건물 멸실에 따른 멸실 등기와 다시 건물을 졌으니까 무슨 취득이 일어나요? 실질 취득이 일어났죠? 그래서 얘들은 우리 취득의 개념에 따르면 적으십시오. 어디서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노원이나 아니라 전국구 돌아다녀도 이런 세법에서 이런 내용을 못 들어. 신축과 재축은 여러분 우리 취득 개념은 무슨 취득이요? 실질 취득입니다. 실질 취득.
그런데 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 뭐 증축과 개축 우리 세법에서는 뭐로 본다? 간주치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겠죠. 얘는 등기상에 자 등기를 봅시다. 등기. 신축과 재축이 이루어지면 등기부상에 어떤 등기 일어납니까? 보존 등기 들어갑니다. 보존 등기. 뭐 했으니까? 건물 새로 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취득으로 보는가? 실질 취득으로 봅니다. 원시 취득입니다. 소유권의 원시 취득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증축, 개축일 때는 등기부상 갑근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1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증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층짜리 건물을 증축해서 몇 층으로 했다고요? 5층. 건축물 연면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됐죠.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소유권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구 등기상이 아니라 무슨 등기입니까? 변경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 어디 기재가 돼야 됩니까? 변경 등기니까. 표제부죠. 울고는 왜 나오니? 아주 갖고 그러다가 아닌가 봐도 울고 딱 갖고 아니면 울고 아니겠어? 아니죠. 울고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기재가 되는 등기부가 울고고 갑구는 뭐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권리가 기재되는 등기부가 뭐고 갑구고 그 등기 물건의 표시가 되는 게 뭐고 표제부. 그럼 여기는 지금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가 일어났으니까 어디에 기재가 돼야 돼요? 표제부에 변경 등기 들어가야죠. 그래서 갑구에는 변동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증축을 해서 건축물 면적은 어떻게 됐고 증가되면서 건축물 가격이 어떻게 됐어? 증가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취득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건축물 가격이 어떻게 됐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요걸 뭐 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무슨 취득을 보는 거예요? 간주 취득을 보는 거죠. 그려! 실질 취득이다. 간주 취득이야. 어쩌라고? 그거는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가 달라진다? 과표,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축과 재축은 보존 등기로서 실질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에 소요된 금액, 즉 건축물 전체 가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무슨 가액이요? 전체 가액.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것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축, 개축이라는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는 과세가 되는 가액이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증가한 가액입니다. 차이점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럼 출제는 어떤 거 갖고 장난쳐요? 이걸 가지고 장난치겠죠. 당연히 출제위원은.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 이거 갖고 장난친 거 아닙니까? 증축, 개축을 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 그로 인한 증축, 개축을 인하여 무슨 가액이 되는 겁니까? 증가한 가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살짝 뭐로 바꿨습니까? 전체가로 바꾼 거 아닙니까? 실전에서.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한번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진도별로. 난이도 쉬운 거와 난이도 어려운 거. 그러면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 바로 그걸 보라는 얘기야.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그걸 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보고 무조건 외우니까 외운 대로 물어보면 그나마 맞추겠는데 외운 대로 안 물어봐. 요즘 문제는. 이분이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싹 중간에 틀어버려. 그 틀어버린 게 보이냐 안 보이냐가 이제 득점화 되느냐 안 되느냐죠. 이겁니다. 이거 결론은. 신축과 재축과 증축과 개축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과표입니다. 과표. 근데 이게 과표만 나옵니까? 어디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세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율에도. 취득세 세율.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심화 조금 기본 단계 끝나면 이제 계속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취합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규정을 실제 경제 행위에 넣었을 때 한꺼번에 적용되는 규정을 쭉 설명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과표 따로, 세율 따로, 취득의 개념 따로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 실무에 나가시면 이게 따로예요? 아니, 한 번이죠. 한 번에 개념과 과세표준과 세율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신고기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야. 결론. 세율까지 나갑시다.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적기는 엄청 적어요. 적어놓은 것만은 우린 전국 수석이야. 여기도 적고 저기도 적고 그냥 사방팔방 적다가 1년 끝나. 적어놓은 걸 정리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무슨 세율입니까? 특례세율로 갑니다. 표준세율이 아니라 특례세율. 몇 프로짜리입니까? 2%짜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서 나온다고 여러분? 세율에서 또 나온다고, 세율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만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따로 정리해 놓으면은 여기서 물어볼 때 저기서 볼 때 헷갈려. 보기는 봤어. 내가 분명히 정리도 했었어. 노트 필기에도 여러 번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방팔방 각각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실무에서는 아니죠. 각각이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게 과표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결론, 이 취득의 형태에서 뭐가 달라집니까? 과표와 세율. 이거는 우리 세법에서 다루는 거고, 요거는 공시법에서 다룰 것이고, 개념에 대한 정의는 어디서 다룰 거고, 공법에서 다룰 것이고. 공법과 공시법에서 한 내용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법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동산 세법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한마디로 다 취합해서 들을 수 있나 보세요. 자, 얘가 최근에 시험에 나온 겁니다. 간주취득에서. 그러면 간주취득에서 전통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두 번째, 토지의 지목 변경입니다. 갑시다. 토지의 지목 변경. 요거는 취득의 개념에서 나온 거죠.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됐대? 증가했대. 뭐가 바뀌었어요? 지목. 지목이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그래서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됐대? 증가됐대. 그 예를 제가 이렇게 들었죠. 당초 제가 취득할 토지의 지목이 뭐였는데? 잡종지였는데 취득한 이후에 도시개발법, 기타 농어촌 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일어나서 이게 잡종지에서 뭐로 바뀌었다? 대로 바뀌었다. 대로 바뀌다 보니까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토지 시가는 어떻게 된다? 뛰더라. 그래서 토지가 이게 증가됐다. 근데 소유권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소유권의 변함은 없지만 변경을 해서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됐더라? 증가했더라. 세법은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그게 바로 뭐다? 간주취득이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가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뭐하여? 간주하여. 뭐 하겠다고요?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간주 취득은 어디에만 나오는 규정이다? 취득세만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랬죠. 이 간주 취득에 되면 취득세만 나오는 규정입니다.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등기는 무슨 등기 들어갑니까? 지목이 변경됐으니까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 들어갑니까? 변경 등기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면 과세 표준은 뭐로 할 거냐? 그로 인하여 뭐 한가에? 증가한 가액이 나죠. 무슨 취득이니까?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간주 취득의 과표는 무조건 증가한 가액입니다. 이걸 최근에 시험에 출제하면서 출제는 어떻게 장난쳤습니까? 지목 변경 후 토지 가액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죠. 지목 변경 후 토지 가액이 아니라 그로 인한 뭐한 가액이라고요? 증가한 가액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시험이야, 여러분.
어떻게 장난칠 거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자꾸 예상하시라는 얘기야.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요 증가한 가액, 토지의 사실상 지모병으로 해서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요 결정이 바로 여러분 교재에 바로 97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지모병으로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씨, 원칙과 예외로 나눠지네요. 또. 난 저래서 세법이 싫어. 스키 갖고 하나를 안 끝내고 꼭 하나 갈고 단서 깔아놔. 그러니까 세법이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아, 난 몰라. 아, 세법은 선생부터 짜증나고 과목도 짜증나고. 그러나 어떤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는 요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고자 하냐? 원칙과 뭐로 나눠진다? 예외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뭐냐? 여러분 교재에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거기 보시면 토지의 지모병에 대한 과세 표준은 거기에 원칙입니다. 앞에다 주세요. 원칙. 토지 지모병에 대한 과세 표준 그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놔라고 여러분? 원칙. 그리고 그 본문 단서 둘째 줄에 다만 뭐가 걸려있어? 단서 걸려있죠 여러분? 요 단서가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또 좋은 거야. 뭐야?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고 있구나. 그걸 물어보는 거죠 출전은. 슬쩍 뭐로 물어보면서 출전은 원칙을 물어보면서 살짝 예외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예외를 물어봤구나. 그러면 잡아내야 되는 거죠. 갑시다. 원칙은 뭐냐? 결론 이거죠. 토지의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된 후에 시가 표준액. 그러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아까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토지 시가 표준액은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여기 책을 보세요. 무슨 말 나오나? 뭐가 나와요? 개별 공시지가란 말이 나오죠. 찾으셨어요? 왜 나왔어?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 원칙은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쪽 학원에서는요.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과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의 차익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옛날 규정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놈 말 틀리고 저놈 말 틀리대. 그래요. 어떤 놈 말을 들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그놈이 얘기한 건 변경 전, 옛날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고요. 최근에 3년 전에 개정돼서 어떻게 바뀌었냐?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된 걸 그분은 모르고 계속 죽치고 있는 거야, 옛날 규정을.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갖고 물어보더라고요. 저쪽 교수님하고 이쪽 교수님하고 얘기가 틀리대. 그래서 제가 인터넷 지방세법 깔고 들어가서 해당 규정을 찾아서 보여드렸어요. 자, 법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언제 개정됐나요? 개정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저쪽하고 다른데? 그럼 둘 중에 한 놈을 잡아야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 문제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갑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근데 우리 규정에는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와 있는가? 그게 바로 어디에? 가로 열고 닫고에 들어가 있는가? 그냥 잠깐 설명드리면 지목 변경 시가 표준액은 뭐를 말하냐? 거기 나왔죠. 가로 열고. 해당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의 지분 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견은 인근 유사 토지 가액을 기준으로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 작성한 토지가격 비율을 사용하여 결론. 누가?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당연한 거죠. 왜?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은 아직 공시가 안 됐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라.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개별 공시지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 제공해준
토지 가격 비준표를 참조하여 변경 후 시가 편액을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 시가 편액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나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니은. 가르고 닫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뭐 공시된 변경일 현재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끄집어 와라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종전에는 지목 변경 전과 변경 후 시가 편액의 차액으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바꿨어요. 바뀐 이유가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지목 변경 전 시가 편액의 차액을 가지고 갈 때는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발생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으로서 뭐한가에 지목 변경으로서 뭐한가에 변경된 커진 금액에서 변경되기 전에 작은 금액을 빼라 그 얘기죠. 이거 바뀐 거야. 그런데 예배 갑시다. 다시 앞쪽. 본문 단서 봅니다. 단 이게 판결문이나 모에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장부 등에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되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되면 증명되면 그때는 시가 표준액의 차액이 아니라 이때는 그 비용 자체를 뭐한가 해봐라 증가한 가려봐라. 최근의 기출문제죠 요거. 출전이 이렇게 가다가 요로 싹 빠지는 거죠. 이걸 물어봤어 이걸. 출전은 살짝 뭘 물어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증명이 될 때의 그 증가한 가액은 지목 변경 후 시가 편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편액을 뺀 금액을 한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싹 바꿔버린 거죠. 이게 실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을 고르려면 출전이 여러분한테 지금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원칙을 물어봤는지 예외를 확인했는지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나왔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편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편에서 뺀 금액 맞네.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틀렸어. 답을 확인해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뭐가 걸려 있어? 이게 걸려 있죠. 이게 걸려 있는 거야 앞에. 이걸 걸렸다는 것은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해야 되는 거죠. 비용 자체죠. 근데 나는 시험에는 이거를 깔아놔 버렸어. 그럼 맞은가 틀린가? 틀린 거죠. 이게 실전이야 여러분. 실전 감각 없이 여러분 공부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닙니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시험에 대비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자, 이거요. 이게 전통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오니까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죠. 순환식이야, 문제도. 문제도 기출문제 분석하면 순환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 뒤쫓아다니다가는 맨날 뒤만 쫓아가는 거야, 계속. 교수님, 기출문제 풀면 기출문제 다 맞춰요. 다 맞히기는 다 맞힌 거 답하고 해설을 외운 거지. 보던 걸 또 보니까 아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전과 모의고사 등에서는 그대로 기출문제 그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꿔요, 조건을 중간에. 그 바뀐 조건을 못 잡아내니까 답을 뭘 고를지 몰라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축, 개축과 신축과 재축을 구분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구분한 결과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과표와 세율에 영향을 미치죠. 토지 지목 변경이 있을 때 증가한 가액은 원칙과 예외로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서 시험에 원칙을 물어본지 예외를 물어본지 확인하셔서 답을 고르셔야죠. 당연히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에요? 이게 또 어디 나오냐? 토지 지목 변경이 세율에 또 나와요. 이 규정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죠. 세율은 어떤 규정이에요, 여러분? 특례세율 2%입니다. 나중에 여기 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런 특례세율이 나와야 하는지 그걸 설명을 이해를 못하면 계속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근데 외운 대로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만 갑시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예. 백조 면세점 가겠습니다. 면세점. 요것도 간간히 시험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취득가액이 얼마? 밑줄 75만 원. 그리고 적으세요. 개정안. 작년까지는 5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50만 원이었다가 요게 정부에서 조금 담배 서비스에도 오고 세금도 많이 올려서 미안하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 조금 올려줄게, 스키들. 그래갖고 올린 게 50% 올린 겁니다. 그래서 얼마? 75만 원. 50만 원에 50%는 25만 원을 좀 상향 조정해서 75만 원 올려주니까 엄청 올려줬다. 담배 서비스는 100% 때리면서 세금은 팍팍 올리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면세점은 75만 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얘기하는가. 야, 너무 적다. 정부에서 얼마를 올렸는데 75만 원일 때는 가세하지 않겠다는데 요거를 조금은 더 올리자 민망하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1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5만 원으로 바뀔지 100만 원으로 바뀔지는 법을 개정된 다음에 확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그냥 개정안. 그래서 나중에 확정되면은 175만 원으로 개정될 건지 100만 원 확정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이니까 과표입니까? 세액입니까? 취득가액의 75만 원 이하랬죠? 그러면 여기서 취득가액은 과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표에다 세율을 곱한 세액을 말하는 겁니까? 과표입니다. 과표 규정입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과세 표준 규정입니다. 세액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물건이 얼마 이하면 75만 원 이하. 적으세요. 무슨 재산이에요? 소액재산이에요. 소액재산.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갖고 여러분 저 좀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세요. 저 이번에 토지 좀 샀습니다. 어이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그 시가 몇 억짜리 사셨는데요? 그랬더니 50만 원짜리요. 수락산 꼭대기는 산도 50만 원보다 더 비싸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재산은 무슨 재산이에요, 여러분? 소액재산. 이거는 부동산을 대비한 게 아니라 동산을 규정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요 면세점은 소액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하마 안 하마 그 얘기입니다. 체크만 해두시고요. 세율 갈게요. 곧바로 세율.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예, 동그라미 2번이 왜 있는가?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조금 한 번 더 했을 때 이런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눈물 너린 사연이 있죠. 그냥 2번 잠깐 설명 끝내버립시다. 다음에 설명 안 하고. 자, 2번은 왜 있는가 한번 같이 보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밑줄 몇 년 이내, 밑줄 치지 마.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 취득한 더 몇 년 이내, 1년 이내, 100쪽을 보셔야 돼요. 맨 밑에. 1년 이내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경우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물의 취득을 뭐로 봐라? 한 건에 취득을 봐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자, 이겁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세요, 여러분. 제가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구입했는데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보였다가 바닷물이 빠지면 보이는 토지야. 요걸 학교에서 무슨 토지, 이런 토지를? 이런 토지를 뭐라 그래? 예, 죄송해요. 그냥 제 거나 할게요. 예. 스키, 네 거나 해라, 스키야. 얼마치 샀어요? 50만 원치 샀어요. 그래서 취득세 내려고 봤더니, 취득세 내지 말아요. 무슨 재산이니까? 소액재산. 그러면 얼마치 사면은 50만 원씩 사면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해보자? 악용해보자. 그 얘기야. 그래서 얼마치 사고? 50만 원치 사고 무슨 재산을 몰아버려? 면세점 규정 적용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인접한 토지를 또 얼마치 사요? 50만 원치 사는 거죠. 그럼 무슨 적용 대상이에요? 면세점 대상이죠.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리고 또 다시 뭐합니까? 인접한 토지를 또 사는 거죠. 얼마치만요? 50만 원씩이요. 그러면 놓은 거 일대 토지를 이런 식으로 사면 취득세 한 푼도 안 내고 살 수 있죠. 그럼 이거는 면세점 규정을 악용하는 규정이죠. 이해하세요? 네가 이렇게 면세점 규정을 뭐하면? 악용하면 이걸 이렇게 몇 년에 취득하면
1년 이내 취득하면 이거를 3개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 적용 여부 판단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응? 이해하세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이렇게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사가면은 이거를 1년에 취득한 토지를 개별적인 취득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서 한 건의 취득을 봐서 이걸 합해서 면세점 적용 여부 따지겠다. 그 얘기야. 그게 바로 2번 규정입니다. 그게 왜 있는 거냐? 면세점 규정의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1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건 설명 안 합니다. 설명했으면 표시해 놓으세요. 자, 세율 갈게요. 이제 과표 나왔으니까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제 속이 쓰라리네요. 자, 갑시다. 제가 쓰러져도 가야죠. 과세표에다 이제 뭘 곱하라고요? 세율. 그래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기죠. 자, 우리 뭐 했어요, 여태까지? 네, 과표한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지금은 요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역시 세율도 출전 입장에선 문제 내기가 너무 좋습니다. 별표 3개. 이 새끼 다 치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출전이 들어가도 여러분 시험을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혹을 받는 부분이에요. 내고 싶어. 왜 내고 싶은가 봅시다. 한마디로 더럽게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 구조 잡아드릴게요. 먼저. 첫째, 이 세율은 기본적으로 표준 세율로서 탄력 세율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표준 세율. 근데 이때 이 취득세 표준 세율은 탄력 세율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표준 세율입니다. 그런데 그 취득한 부동산이 모이면 주택을 무슨 거래를 취득하면 유상 거래를 취득하면 표준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다른 세율을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택에 취득이 된 세부담을 완화해 주겠다. 뭐보다? 표준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작년 2014년도 개정된 규정입니다. 2013년도 말까지만 해도 감면 규정으로 갔던 겁니다. 감면 규정. 그래서 매년 1년씩 감면 규정을 연장해서 적용했던 겁니다. 2005년도부터 취득 주택은 조금 싸게 해줄게. 50%씩 감면해 줄게. 그래서 1년씩 맨날 올해 2005년도 말까지만 적용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정해서 2006년도 말까지만 한다. 그 다음에 또 개정해서 2007년 매년 그렇게 연이어서 징그러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면하지 말고 매년 바꾸지 말고 아예 특례세율로 만들자. 영구 규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영구. 이게 작년 규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나온다.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시험에 나온다. 네, 나왔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단독 문제로 못 나오고 세율이 한 보기 지문 나왔죠. 그러나 주워 먹는 거죠, 뭐. 또 나온다, 우리는.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주택을 중개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인데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규정이에요. 언제든지. 그냥 출전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만 있어? 또 뭐도 있어? 중과세율이 있죠. 이 취득한 물건이 좋은 놈들,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그러면 얘들은 세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무겁게 가겠다는 얘기야. 무겁게. 이때 무겁게 가겠다는 게 몇 가지냐? 3가지야.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이 취득세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은 현재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적어놓으세요. 종전의 취득세 규정과 취득세 세율과 종전의 등록세 세율을 합한 겁니다. 즉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로 따로 내고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등록세로 따로 냈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거나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까지 할 때 두 번을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내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자? 한 번에 내자. 그게 바로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인 겁니다. 2011년도 전면 개정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얘는 과세하고 얘는 과세를 안 하고 얘는 과세하고 얘를 과세 안 해도 놈은 다 안 내던 놈까지 내게 되니까 이걸 조정하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 특례세율입니다. 특례세율이 왜 나온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얘는 세율을 무겁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얘는 세율을 무겁게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종전이 안 내던 놈을 내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겠다는 게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세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준세율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종전의 취득세 2%에다가 등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등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이걸 뭐 하니까 합하니까 취득세표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101쪽에 나오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출제님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 입장에선 뒤집어지는 거죠. 나올 거는 나올 것 같은데 엄청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 게임이야 결론. 제가 뭐 이걸 100% 나온다고 보장 못하죠. 미래 상황을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뭐 작두도 타보고 동굴 속에 들어서 100일간 기도도 하고 그러지겠지만 100%는 보장 못해요. 확률은 높다는 얘기가 나오. 높으면 해야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교재 101쪽 부동산 취득의 밑줄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 이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의 형태에 따라 달립니다.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무조건 취득세는 2%였어요, 여러분. 종전 취득세는 무조건 몇 %였다고 여러분? 중과세가 아니라 2%였어요, 2%. 근데 여기다 뭐 하면? 등기를 하면, 등기는 이게 원시 취득에 따른 보존 등기냐, 소유권이 이전받는 승계 취득이냐, 그 승계 취득이 다시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렇게 따라 세율이 달라졌어. 근데 이걸 뭐 하다 보니까? 합치다 보니까 결론 냅시다. 지금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 표준세를 모르면 나머지 다 모르게 됩니다. 나온다? 나왔죠? 작년에도. 언제든지 출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갑시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저는 계속 반복시킨다고 여러분한테. 반복시켜서 따로 외우지 않아도 그냥 기억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원하는 취득은 무슨 취득이야? 나 이거 한번 된통 받아봤으면 좋겠어. 자, 상속은 여러분 갑시다. 1000분의 28, 밑줄 1000분. 지방세는 여러분 100분율 표시가 아니라 1000분율 표시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세는 100분율인데 지방세는 1000분율입니다. 그러니까 나 저래서 싫어. 100분율이면 100분율, 1000분율이면 1000분율이지. 국세는 100분율, 지방세는 1000분율. 에이, 집에 가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방세는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 법률에는요 소수점 표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외국어 쓰는 거 싫어합니다. 소수점 표시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세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소수점 표기를 방지해서 몇 분율 기준? 1000분율. 그러면 거기 얼마 됐어요 여러분? 1000분의 28이죠. 그럼 100분율로 환산하면 2.8%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에 우리가 100분율로 외웠는데 시험에는 뭐로 나올 수 있다? 1000분율로 나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기억할 때는 뭘로 기억하지만 100분율로 기억하지만 실제 법률에서는 100분율 표시가 아니라 뭐다 보니까 1000분율 표시다 보니까 1000분율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0분율에서 점을 하나 뒤로 미뤄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1000분이 얼마가 돼야 돼? 28을 골라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1000분의 2.8을 골라놓고 맞았다. 예. 맞기는 개뿔. 화장실 가서 보니까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평소에 기억할 때는 백분율을 기억하시지만 시험에서는 뭘로도 나올 수 있다? 천분율. 그러면 천분율 나왔을 때 백분율을 여러분이 환산해야 되잖아. 환산 방법은 간단해. 점을 뒤로 하나 밀어. 뒤에다 공 하나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천분의 28은 백분율 몇 프로? 2.8.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서 우리가 세법에서 여러분 농지를 바라보는 입장은 우리가 달리 취급합니다. 세법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는 여러분 농지는 세법상 우대대상, 규제대상. 우대대상이야. 우대대상이니까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일반적 부동산보다 무겁게 가볍게 간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 찍을 때도 알고 찍지. 그러니까 얘보다 무거워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죠. 1000분의 23, 2.3%죠. 농지는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나는 농지를 취급한다. 그럼 여러분 농지에 관한 세법 규정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농지에 관한 규정은 여기저기 산적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매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 안 나오죠? 양도소득세,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여기저기에 농지는 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 우대 규제. 우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뭘 취급하면 농지를 취급하면 농지에 관한 거 따로 끄집어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실무 나가서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걸 안 하면서 농지를 취급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 적으세요. 뭐죠? 증여, 기부. 그럼 여러분 상속의 세부담이 무겁다. 상속의 무상이 무겁다. 당연히 증여 등이 세부담을 무겁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하나 있어요. 부부지간에 증여를 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얼마랬죠? 얼마? 6억 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지간에 증여세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가액은 얼마 여러분? 6억. 근데 한 번 6억을 공제받은 몇 년간은? 10년간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증여는 몇 년 터울로 증여받는다? 10년 터울로 증여받는다. 그래서 결혼하는 날 즉시 얼마 넘겨받고? 6억 넘겨받고 결혼하는 순간. 신혼여행이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일단 6억 받아. 그래서 받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 가줘야 돼. 딸한테 꼭 얘기해줘요. 그래서 증여받은 다음에 지나가서 결혼 10주년 되면은 그때는 꽃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가? 다시 6억으로 넘겨받는가. 그래서 10주년, 20주년, 30주년 넘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여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법은 증여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봅니다. 그래서 증여는 얼마 공제받지만 부부지간에 6억. 근데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부부지간에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과세 안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재벌도 부자들. 그런 사람들까지 과세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30억 원을 한도랍니다. 그 결론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 상속 재산까지는 얼마까지는? 30억까지는 상속 과세 안 합니다. 증여세는 얼마? 6억. 그러니까 상속세일 때 부부지간에 공제되는 금액에서 증여세는 6억인데 상속세는 얼마까지? 30억. 그럼 어디가 더 커? 상속의 공제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 부부지간에 상속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 증여로 받는 게 유리하다? 상속으로 받는 게 유리한가? 그 가능하면 뭘로 받아라? 상속으로 받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걸 얘기해 줘야 돼. 아저씨한테 글쎄 자기야 오늘 세법을 배웠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나한테 증여해주면 6억밖에 공제를 못 받는데 자기가 눈을 가면서 나한테 상속해주면 30억까지는 상속세 과세가 하는데 빨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 아저씨는 조용히 뭐한다? 짐을 싸기 시작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세법상 상속과 뭐를 비교하면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높다? 증여가 높다는 걸 꼭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얼마인데 2.8%인데 이게 뭐면 증여 등일 때는 3.5%. 뭐보다 높다? 뭐보다 높다? 상속보다 높다. 이렇게 나온 취지를 이해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래야 외우셔도 오래 가죠. 그런데 이걸 누가 비영리 사업자가 기부받으면
누가? 비영리 사업자가 기부하다. 이거는 공익단체에 대한 지원 목적입니다. 그냥 무겁게 가볍게 가자. 2.8%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건 마지막입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설명하면 시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취득 하냐? 원시 취득 갑시다. 여기는 다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 취득이죠. 그럼 원시 취득일 때 소유권이 최초로 발생할 때는 몇 프로 여러분? 2.8%로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박스에는 복잡한 것 같지만 개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론, 공유권의 분할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공동소유 배우셨나요? 공유권? 네. 자, 민법에서 공동소유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아시죠? 네. 자, 그걸 뭐 하면? 분할. 또는 부동산 시일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부동산 공유권의 지분 해소를 위한 힘드네. 부동산 공유권이 뭐야?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이죠? 예. 네,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쓸 필요 없죠, 여러분?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일 때. 결론은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 공유권의 분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맨 앞에 뭐가 나왔죠, 여러분? 공유물. 그 밑에 뭐 나왔죠, 여러분? 합유물 및 뭐랬어? 총유물의 뭐야? 분할. 결론 이 세 가지는 공유권의 분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을 셀에 묶어갖고 뭐라고 한다? 공유권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거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시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 어디서 배워? 민법에서 배우실 텐데 마지막 특례 쪽에서 특례법 이런데 안 하나? 몰라. 어느 놈이 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무슨 이전 여러분? 지분 이전. 그냥 여러분 뭐 생각하자? 공유권의 분할. 찌자자우! 몇 프로? 2.3%. 사실은 원래 얘 비과세 해줬던 거였어요. 비과세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냐? 등기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등기를 하기 위해서 2.3% 최소는 내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밖의 거래죠.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몰라. 근데 이거 어떻게 배우라고. 그래도 이거는 꼭 잡으셔야 돼요. 이때 그 밖의 거래가 바로 무슨 거래입니까? 유상거래 등을 말합니다. 즉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취득은 일로 셀에 묶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상속의 무상 원시취득 공유권의 분할이 아니면 다 일로 집어넣으라고. 거기에 대표적인 거래가 바로 뭐다고 여러분? 유상. 결론 매매할 때는 몇 프로다? 4%. 이 4%는 종전 취득세 2%다. 종전 그 등록세 2% 합한 세율입니다. 단 그게 뭐면 농지명 우대 규제. 우대. 얘보다 무겁게 가볍게 가야죠. 몇 프로? 1000분의 33%죠. 이걸 제가 계속 그냥 반복시켜 수업 시간 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오늘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밤새고 외우면 뭐 하냐고. 다음 주 뭐 돌아오면 답을인데. 됐나요? 예, 여기 잡으시고요. 자,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네요. 박스 밑에 밑줄 신탁 재산의 부동산을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만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면 뭔데? 수탁자부터 위탁자에게 환원되면 뭔데? 비과세인데 탁자가 아닌 누가 받으면? 수익자가 받으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랍니다. 근데 종전에 3% 과세했다가 이게 재작년에 개정되면서 밑줄 뭐라 취급하라? 일반 유상승계 취득 밑줄 몇 프로 때려라? 4% 때려라 그 얘기입니다. 작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세부적인 규정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취득세율 아주 중요한 규정이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세율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 갑시다. 밑줄 들어갑니다. 기업 유상거래, 밑줄 매매 등 적으셨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뭐야? 주택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어디에만 적용돼요? 주택에 대한 무슨 거래일 때만 유상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일 때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지금 2번 주택취득세를 적용하라. 그입니다. 주택취득세를 적용하라.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따로 적용하라. 그 얘기 여러분. 조건 보셔야 됩니다. 주택입니다. 유상거래 하나입니다. 요때는 뭘 적용하라 여러분? 주택취득세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주택취득세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실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실가란 말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취득 당시 가액은 무슨 가액 기준이다? 실가입니다. 실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가액. 그래서 이 가액이 얼마 이하면 6억 원 이하이면 일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몇 프로? 1%. 그러니까 1000분의 얼마? 1000분의 10이 돼야 되는가? 1000분의 1 찍으면 1 나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디 가면 고사장 가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틀린다니까. 제정신은 다 맞춰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공부했는데. 두 번째 6억을 뭐하여? 초과하여 9억 이하일 때. 이거는 중형주택으로 보는 거죠. 2%. 그리고 얼마? 9억 원 초과. 우리 세법의 9억 원 초과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고가를 취급합니다. 고가. 그러니까 이때는 몇 프로? 3%죠. 어쨌거나 가액에 관계없이 뭐보다 낮아요? 4%보다 낮죠. 그러니까 출전이 장난칠 때 어떻게 하냐? 취득할 당시 매매로 유상거래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을 초과할 때는 4% 때려버린다. 그럼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 주택은 일반적 부동산보다 세율이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죠. 이것이 나왔잖아 작년에 시험에 보기 지문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입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피까지는 토하지는 않았지만. 얘는 또 나올 수 있는 규정이야. 그리고 이거는 시험 여부에 관계없이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야. 이걸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죠. 자,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니은 보세요. 니은. 개정안 적으세요. 개정안. 지금 정부 개정안에 들어가세요. 이때에 이렇게 저율 과세가 되는 주택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에 이렇게 저율 과세가 되는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하겠다라는 게 바로 니은, 주택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지분으로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디귿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다 개정안입니다.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는 일단 제가 정부 안으로는 잡아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개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 수정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요거는 개정안이다. 기존에 있던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농지가 뭐냐? 이렇게 상속가 매매일 때 저율과세가 되는 농지가 뭐냐? 그게 바로 3번입니다. 시험에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4번도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5번 보십시오. 5번 공동 소유 물건을 공동소유를 취득할 때 얘기죠. 이때에 공유물. 자, 별표 하나 5번. 보기 지문이 하나로 깔릴 수 있는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6번 별표 2개짜리죠. 나왔다. 건축과 신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뭐 개수로 인하여 밑줄 들어갑니다. 조건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밑줄 무슨 조건? 그로 인하여 증축과 개축 또는에서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 밑줄? 건축물 면적이 증가. 이게 조건입니다.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무슨 취득이고 얘는? 관주 취득이죠.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랬으니까 뭐를 말하는 거고 증축, 개축이고 증축, 개축은 무슨 취득이고 간주 취득이고 간주 취득일 때 과표되는 가액 무슨 가액? 증가한 가액. 그래서 거기 증가된 부분, 증가된 전체가 아니라고 전체. 그걸 출전해요. 살짝 전체로 바꾸면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자, 밑줄 들어갑니다. 어떤 세율 정해라? 원시 취득세율 2.8%. 이 규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눈물 어린 사연이 있습니다. 왜 이 규정이 있어야 하는가? 이거 역시 세액 부담을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요 규정이 없으면 여러분 취득세를 싹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차마 제가 지금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걸로 먹고 사는 놈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가?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할 때 한번 설명드리는데 중요한 게 나 5번과 6번 꼭 표시해 놓으시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규정이죠. 7번도 별표 하나. 무슨 세율 여러분? 탄력세. 우리 지방세 세율 하다 보면 여러분 탄력세라는 말 자주 나옵니다. 탄력세는 이렇게 표준세율이 정해지면 이 표준세율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바로 뭐라 하냐? 탄력세입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부동산 취득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밑줄 가감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근데 적으세요. 현행 없습니다. 현행 탄력세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현행 탄력세를 없음.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탄력세를 적용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율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다시 한번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방자치단체는 여기다 아주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 현행 지금 이러한 탄력세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실무 나가시면 다 이 세율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세를 적용하면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죠.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조례를. 뭘 적용한다면? 탄력세를 적용한다면 그때는 이 표준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고요? 조례를 봐야 된다고요. 조례. 조례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한 법규야. 서울특별시 조례. 그러면 그건 어디만 정하는가?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탄력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뭐를 봐야 된다고? 조례.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요.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시 조례를 보시면요. 거기 건축법 등 우리 세율 중요한 규정들 많습니다. 그 여러분의 무기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건축법 등을 할 때 뭐를 모르면 조례를 모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디 나가시면 실무 나가시면 뭐 보자? 조례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과세율인데 더 이상 진도 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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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거기 아까 뭐라고 밑줄치라고 했어요? 건축물 면적의 증가. 이게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제가. 거기 아까 뭐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랬어요, 여러분?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중요한 조건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즉, 건축물 면적에 뭐가 있으면 증가가 있으면 그때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표준세율 2.8%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축 등일 때는 이때는 특례세율 2% 취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제가 특례세율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역시 먼저 치고 들어오는 분이 계시죠. 예. 그래서 결론 요거는 뭐에 따라 달라져 여러분? 건축물 면적의 증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특례세율 할 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어. 예. 근데 역시 날카로운 분들은 딱 치고 들어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정리해. 제가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특례세율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여기에 우리 여기는 지금 제가 뭐랬어요, 여러분? 같은 증축 개체도 제가 거기서 중요한 조건이 뭐랬어?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중요한 조건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그래요.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는 증축 등일 때는 이때는 1로 가는 게 아니라 원시 취득세율 2.8%잖아. 그래서 제가 이 규정이 왜 규정이 있는가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제가 특례세를 할 때 같이 비교해드리면서 이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취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이 왜 있는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랬잖아.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결론 요거로 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여러분 증가된 건축물 면적이 뭐하면 증가. 이게 중요한 조건이랬잖아. 그래서 나중에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질문을 잘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중과세부터는 여러분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취득세, 지방세 기본적인 내용 마무리하면 다음부터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어디부터 한다고 여러분? 103쪽 중과세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